안녕하십니까. 2023년 4월 14일 재봉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민주당 돈봉투 사건. 2021년 5월이니까 2년이 조금 안 됐네요.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? 이에 관한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. 조금씩 다른데 대체적으로 얼개를 우리가 추려볼 수 있는데 그걸 설명을 드리고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?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각종 보도가 조금씩 다른데 종합해보면 이걸 주도한 사람은 송영길 후보 캠프에 있는 관계자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. 윤관석, 이성만 의원, 그 다음에 강래구 수자원공사 감사,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,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, 그리고 송영길 보좌관 박모 씨 등 이렇게 해서 9명으로 되어 있고요. 돈은 누가 마련했느냐? 주로 마련한 사람은 강래구 감사하고 그 다음에 조택상 씨 뿌린 돈 전체가 9,400만 원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거는 그 중에 8천만 원을 강래구 감사가 마련한 걸로 되어 있고요. 근데 그런 강래구 감사는 왜 이렇게 주도적으로 했느냐? 그거는 원래부터 송영길 대표의 최측근이었다고 합니다. 2018년에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로 출마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도 측근이었고 민주당의 부대변인 조직국장 이런 거 출신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마련해서 전달한 과정, 요게 또 그 압수수색 영장에 구체적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정말 매우 구체적이다. 왜?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.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통화하면서 했던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나온다고 봐야죠. 자, 우선 맨 첫 번째 이 녹음된 거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. 벌써 3월입니다. 3월. 그러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돈 뿌릴 생각을 했다는 거죠. 강래구 감사가 이렇게 대의원들한테도 돈을 좀 뿌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조택상 인천 정무부 시장이 지인들한테 이렇게 조달한 현금 1,000만 원을 이정근 전 부총장을 거쳐서 강래구 감사한테 전달을 했고요. 그러니까 강래구 감사가 3월 30일에 이 중에서 900만 원을 지역 본부장 10여 명한테 전달을 했다. 이때부터 이제 지금 그 돈봉투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죠. 3월 30일부터. 그 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야 증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24일에는 윤관석 의원이 좀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그러니까 강래구 감사가 4월 말에 현금 6천만 원을 만들어서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정근 전 부총장을 통해서 윤관석 의원한테 전달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 현금 6천만 원을 300만 원씩 봉투를 넣어서 300만 원씩 봉투를 넣어서 10명이면 3천만 원, 20명이면 6천만 원이죠. 그러니까 6천만 원을 내서 20개 봉투를 만든 걸로 보이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10명씩 줬다는데 이 10명이 같은 10명한테 두 번이 전달됐다는 건지 아니면 10명하고 또 다른 10명한테 줬다는 건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. 아니면 그 중간에 겹칠 수도 있고요. 만약에 겹치지 않는다면 의원 20명한테 뿌린 게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에 이제 녹음 파일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. 4월 27일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 윤관석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이런 녹음 파일이 있고요. 그러니까 이건 이정근 전 부총장이 아마 다른 사람한테 강래구 씨 정도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랬더니 4월 28일 윤관석 의원이 5명이 빠졌더라고. 안 나와가지고.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정근 전 부총장이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. 무조건 하는 김에 다 해야지. 요런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. 그리고 추가로 또 강래구 감사가 4월 말에 현금 2천만 원을 또 마련해서 이거를 이정근 이 사람들이 50만 원씩 봉투에 담아서 캠프 소속의 지역 상황실장 20명한테 전달을 합니다.
자, 이렇게 되면 종합해보면 현역 의원에 대한 돈 봉투 뿌린 거는 주로 윤관석 의원이 주도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지역본부장, 지역 캠프 상황실장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전달한 거는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주도를 한 것으로, 강래구 씨가 주로 돈을 마련해서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해서 주도를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, 그럼 현역 의원은 아까 이제 300만 원씩 줬는데 10여 명한테 줬다고 그랬죠. 10명한테. 근데 그 다음에 또 10명한테 줬는데 이게 겹치면 10여 명이 되는 거고, 안 겹치면 20명이 되는 거고, 지역본부장 등 이 사람들은 30명 이상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총 40 내지 50명, 그리고 한국일보 같은 데는 70명까지도 나왔더군요. 그거는 이제 이게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계산이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면 당시에는 전당대회 양상이 어떻게 전개됐길래 그러냐.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 매체들이 워낙 박빙이었다. 그러니까 돈 봉투가 필요했을 것이다. 그래서 마치 2021년 5월 그 전당대회에서만 돈 봉투가 횡행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뉘앙스로 보도를 합니다. 근데 실제 당시에 박빙이었습니다. 세 사람이 경쟁을 했죠. 송영길, 홍영표, 우원식 이렇게 세 사람이 경쟁을 했는데 홍영표 의원이 친문, 우원식 의원이 범친문, 송영길 의원이 여긴 무게파 당시에 이렇게 했습니다. 무게파. 그런데 송영길 의원은 무게파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재명 후보 쪽에 가까운 사람이다.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송영길이 35.6, 그래서 2위인 홍영표가 35, 0.59%포인트 차이. 0.59, 0.6%포인트. 정말 아슬아슬했죠? 근데 실제 보면 더 아슬아슬합니다. 당시에 대의원 투표에서는 그러니까 홍영표가 34.5, 송영길이 35, 0.5%포인트 차이. 권리당원에서는 0.7%포인트 차이. 요 정도밖에 나지 않았고요. 물론 일반 당원에서 송영길 후보가 9%포인트 차이로 이겨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일부에서는 참 송영길 전 대표가 오히려 밀렸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일반 당원에서 만회를 하는 바람에 조금 앞섰다. 그러니까 정말 박빙이었다. 그런데 잘 보시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초반에는 송영길 대세론이었습니다. 무조건 된다 그랬죠. 그런데 이게 후반에 가면서 박빙으로 치달았습니다. 그럼 초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? 이런 거 한번 보시죠. 아까 제가 3월 말부터 적어도 이 기록상으로 보면, 녹음 파일로 보면 3월 말부터 돈이 뿌려졌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. 그때는 대세론이었을 때입니다. 대세론. 그러니까 이게 당시 전당대회가 박빙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돈 봉투가 필요했다. 그 가설은 맞지 않는 겁니다. 처음부터 대세론인데도 불구하고 돈 봉투를 마련해서 뿌렸다. 이거는 무슨 얘기냐? 거의 관행화되다시피 했다는 얘기죠. 이런 전당대회 같은 게 있으면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거의 관행화됐다. 이렇게 보는 게 맞고, 저희도 기자로서 취재를 해봤잖아요. 그때도 보면 돈 봉투 오고 가는 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딱 증거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기사를 못 쓰는 겁니다. 과거에도 돈 봉투 사건이 있었죠. 2008년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. 박희태 당시 대표 당선됐지 않습니까? 이걸 고승덕 의원이라는 사람이 폭로를 하는 바람에 이게 사건화가 돼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송영길 대세론일 때부터 벌써 돈 봉투가 날아다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박빙이기 때문에 돈 봉투가 필요했다 이건 아니고, 그건 사실과 다르고, 박빙이 아니라 대세론일 때도 이미 돈 봉투가 마련이 됐다는 걸 보면 아마도
그리고 저희의 취재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이 돈 봉투는 전당대회 같은 데에서 흔하게 있는 현상이다.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. 아마 뭐 모르긴 몰라도 경선 이런 데서도 돈 봉투는 돌아다녔을 겁니다. 그걸 증거를 잡을 수가 없죠. 왜냐하면 돈 봉투를 이런 식으로 막 10개 만들어서 뭐 5명이 빠졌더라고 이런 게 나오죠. 그러면 5명이 아마 그날 같이 현역 의원들이 온 걸로 보이는데 그 자리에서 윤관석 의원이 5명한테 이렇게 나눠준 걸로 보입니다. 이거는 얼마나 노골적입니까? 대개 이렇게 안 주고요. 개별적으로 불러서 줍니다. 근데 이거는 아마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4월 28일이면 전당대회 며칠이에요? 한 사흘 전, 뭐 이 정도 됩니다. 전당대회가 5월 2일인가 있었으니까. 사나흘 전입니다. 그러니까 급하니까 한 명씩 불러서 주기 급하니까 그냥 10명 한꺼번에 부르니까 5명이 안 오고 5명이 온 사람 그 자리에서 아마 나눠준 것으로 보이는데 5명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가지고서는.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안 주기 때문에 1대1로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람만 함구를 하면 밝혀지지가 않는다.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만약에 정말 발군의 기자가 있으면 이거 취재했겠죠. 송영길 후보 쪽에서 돈 봉투 뿌렸다. 취재했으면 이 상황이 뒤집어져서 송영길 대표는 아마 대표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전당대회나 이런 데에서 돈 봉투 이거는 뭐 아주 드물게 있었던 일이냐? 그렇지 않습니다. 그 사실을 제가 바로잡아 드리고, 그러나 명확하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자들이 기사화를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. 만약에 증거 있으면 쓰는 거죠. 과거에 돈 봉투 사건 기자들이 기사 많이 썼습니다. 그건 왜냐면 현장을 취재한 경우가 있었으니까. 예를 들어서 무슨 대의원대회 같은 거 하면요, 화장실 같은 데 가서 돈 봉투 주고 뭐 그렇습니다. 그걸 기자가 현장에서 보고 쓴 경우도 있습니다. 저도 현장 기자 시절에 화장실에서 돈 봉투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습니다. 그런데 그걸 이게 누구시냐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지난번에 빌린 돈 어쩌고 그러니까 기자는 강제 취재권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기사를 제대로 육하원 측에 맞춰서 기사를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, 현장 기자일 때도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 그걸 기사화한 기자도 있고요. 그런 점에서 본다면, 물론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만은, 그러면 최근에 이런 게 싹 사라졌느냐? 저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그냥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. 추측이죠. 근데 요거는 2년도 되기 전 일입니다. 이런 일이 있었다. 그래서 2008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이와 유사하게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, 글쎄요, 당시에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인데 요새 기준으로 보면 이게 집행유예를 받을 사안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거는 한번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, 그 다음에 재판 과정까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